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자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6시 30분부터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공복감을 평소에 1도 느끼지 못하신다는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부장님 제가 항상 좀 잔소리하듯 다이어트를 좀 하셔라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요 광고 나오는 동안 아침을 먹고 오느냐 마느냐 제가 좀 배고프다고 하니까 본부장님은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공복감을 공복감이 뭔지 모릅니다. 뭐 하는 겁니까? 공부 뭐 하는 겁니까? 공복감이 느껴지기 10분 전에 정확히 네. 채워집니다. 부족한 부분을. 항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족한 걸 채우는 게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공복감이 느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공복감을 살짝은 느끼실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 팀장님도 아침을 잘 챙겨 네, 드시고 잘 먹고 오신다고요?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살이 원래 안 찌시는 체질이신 거죠? 운동할 시간이 코로나 터지고 운동을 거의 못 해가지고요. 네. 그렇죠. 네, 많이 안 먹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네, 제가 5살 때 짜장면 꽃배기를 먹었다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짜장면 꽃배기를 먹은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못 먹어요. 그럼 다이어트 양이 줄어서.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본부장님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6년째 배워왔지만 이건 네. 자기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투자에도 없습니다. 스타일이 있듯이 먹는 것에도 스타일이 그럼요. 있다. 그 체형 유지하셔야 되는데 밤낮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항공주 얘기. 요거 이제 제가 네. 솔직한 얘기로 한 3주 전에 네. 저희가 이제 그 뮤지미 라이브 할 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있고 곧 밖에 나가지 않겠냐 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 가져야 될 그 업종에 항공업종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쵸. 항공업종 더하기 크루즈 더하기 뭐 여행 예약 사이트 네. 같은 것들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의외로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솔직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지난주에 굉장히 안 좋았다고 좀 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제목에 제가 여전히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일단 좀 담아봤습니다. 이유는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네. 건데 일단 미국의 항공사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 지금 10대 항공사라고 표기를 해놨고요. 가장 큰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고 네. 2위가 델타, 3위가 유나이티드 그리고 그 미국 기준으로 네. 4위가 아메리칸 그리고 5위가 알라스카 그리고 젯블루, 엘리지언트, 스피릿, 스카이웨스트, 하와이안 이렇게 10개 종목을 뽑을 수가 있고요. 네. 상위 한 5개 종목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투자 많이 하고 있는 그쵸. 종목들이고 그 밑에 6개 6위부터 10위까지는 국내 분들은 사실 잘 모르는 업체들이에요. 하와이안은 좀 아실 거고요. 네. 그 외에 젯블루도 저가 항공이고 그리고 스피릿도 저가고 스카이웨스트라는 업체는 요건 제가 표기 잘못했는데 스카이웨스트는 미국 내에서 미국은 이제 허브공항, 대형 허브공항을 중심으로 대형 항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허브공항과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항의 비행편을 운영하는 회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하는 회사고 그리고 엘리지언트 에어라는 곳은 호텔 리조트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서 약간 실적을 보실 때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우리나라는 하여튼 위에 상위 5개 종목 기준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요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적 발표 그러면 또 어떻게 일정이 되어 있는지 네. 저희가 맵을 예.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까지 5개 상위 5개 항공 기업들이 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3일에 델타가 실적 발표했고요. 19일에 유나이티드 했고 그리고 21일에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알라스카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뒤에 5개 기업들이 또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 발표 결과 자체는 네.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렇죠.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좋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조건 그렇죠. 다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5개 종목에 대한 매출하고 EPS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 매출이 161% 증가했고 EPS는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했고 또 88%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되게 좋았고요.
델타도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거의 200% 가까이 와. 그리고 EPS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도 200% 넘게 매출이 증가했고 EPS도 88% 개선이 되었어요.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메리칸도 마찬가지고 알라스카도 마찬가지로 180에서 뭐 200%에 이르는 매출 성장세 그리고 EPS도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적 발표하는 당일날 주가 추이를 보면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오른 곳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밖에 없어요. 1.9% 오르고 나머지는 델타 같은 경우는 거의 6% 가까이 빠졌고요.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1.6% 빠졌고 유나이티드도 2% 빠졌고 알라스카도 2% 가까이 빠지면서 실적은 좋았는데 왜 주가가 빠졌을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네, 의아해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 1년간 주가 추이를 봐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인데 지금 거의 올해 들어와서 그 주가는 뭐 2%에서 5%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 요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숫자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네. 그래프를 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래프, 예. 최근 1년간 주가 추이를 보면 이제 핑크색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에요. 최근 1년 동안 5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알라스카도 38% 그리고 유나이티드가 25% 모두 5개 항공사 모두 한 16% 이상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쭉 보였는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4월 달하고 6월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 이게 피크를 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이때가 코로나19 상태가 좀 호전되면서 그리고 그 드라이빙 시즌 시작할 때 이때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니까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6월 이후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화되면서 자꾸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쭉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년간 주가 추이를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주가가 오른 기업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업들은 다시 마이너스 상태예요. 지금 가장 파란색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인데 약 회복을 한 15%, 거죠. 네, 15% 회복. 네, 오른 거고 그 나머지는 외에는 오르긴 반등을 하긴 했는데 회복을 하지 네, 못했고요. 아직 5년 전 주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가 확 빠진 게 2020년 초에 팬데믹 터지고 나서 급격하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기존 주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쭉 보이고 가장 있어요. 시총이 큰 기업인 거죠. 이 네, 사우스웨스트 네. 에어라인이. 그리고 문제는 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시총이 크고 또 그동안 매출도 좋고 EPS 좋았는데 앞서 잠깐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국내에 한정돼 있잖아요. 저비용 그렇죠. 저비용이고 항공사니까. 국내 한정.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항공주들을 봤을 때 포인트가 국내, 국외 여기에 하나 더 비즈니스 주. 비즈니스. 네, 화물은 일단 이 기업들은 여객 운송 전문이라 작은 상황인데 네. 지금 매출이 줄어드니까 화물 항공을 좀 늘리는 중이에요. 하지만 그 국내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팬데믹 터지고 나서 대한항공이 비행기에 의자를 의자 다 다 떼서. 드러내고 거기에 화물을 실을 수 네. 있게 했을 텐데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드러내고 뭐 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비행기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더해서 여러 가지로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주가 추이를 살펴봤고요. 그 내용을 좀 네. 상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알파 스트리트에서 이제 A4 한 장 반 정도로 해서 실적을 정리해주는 부분에 각 그 기업별로 주요 매출 분석해놓은 내용을 좀 모아왔는데요. 여기 지금 크게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여객 운송이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써 있는 게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하고 델타 같은 경우에 도메스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그러니까 매출의 대부분이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해외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뭐 그렇죠.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네, 타지만 그렇죠. 해외 가는 네. 비행기를 못 타니까. 이게 여객, 항공, 레저랑 같이 보시면 에어비앤비가 작년에 팬데믹 터지고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유는 유럽에서 유럽 인근 지역 지역으로의 내에서. 여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국내 항공도 그렇고 미국 항공도 작년에 주가가 빠르게 회복했던 부분은 국내 여행이 어느 정도 이게 담보가 됐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더 많은 올라가야죠. 분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해외 여행 부분하고 그리고 그 출장 부분에 대한 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기 그렇죠.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주요한 거 이제 목표 주가하고 투자 의견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5개 업체 모두 보시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가 강력 매수이고 그리고 알라스카 에어그룹도 강력 매수예요.
여기는 회복세가 어느 정도 맞아요. 강한 모습을 계속 네,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아이비들도 강력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개 업체들 비롯해서 다른 업체들도 계속 지금 크고 작은 이슈들과 이벤트들이 터지고 있어서 의견에 비해서는 주가가 못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유나이티드하고 아메리카는 매수보다는 보유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매도도 더 많아요. 매도 의견이 4개고 보유가 3건 그리고 매수가 2건. 오히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더 보셔야 될 거고 작년에 팬데믹 터지고 항공주 그때 장호석 본부장님하고 같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미국에 있는 투자자분들도 항공주가 빠지니까 항공주를 엄청 많이 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회복을 못 하고 있고 네. 국내 투자자분들도 야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들어가야지 하셨다가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느 정도 회복을 그럼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매수를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까? 최근에는 아니요 거의 최근 안 없습니다. 하고? 최근에는 매수 이렇게 보고 계시고 매도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 올랐다 하면 손절하는 부분이 많고 새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계속 팬데믹이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여행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하니까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하지만 실적을 보고 나서 왜 주가가 안 오를까? 언제 이게 회복이 될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그럼 버핏 같이 미리 매도하신 경우가 좀 그렇죠. 잘해 보이네요. 지금 그렇죠, 보면. 그렇죠. 결론적으로. 기회 비용이 오히려 네. 많이 줄이신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데 투자해서 큰 성과를 보고 있으니 헬스케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을 훨씬 많이 봤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목표 주가도 대부분 보면 현재보다 약 30% 가까이 높은 상황이에요. 문제는 별 이슈가 없으면 원활하게 그 회복이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텐데 지금 계속 이슈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인 기업들의 투자 의견도 대부분 좋습니다. 매수나 강력 매수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가도 한 30% 이상 높은 상황이고요. 참고로 대신에 하와이안 홀딩스는 현재보다 목표가가 낮다. 네. 왜 말해서 그런 이거는 그 국지적으로 좀 시장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재작년에 저기 하와이 라스베가스 다녀올 때 네. 그 저거 뭐죠? 매년 연초에 하는 거? 갑자기 이름이 CS. 생각이 안 나지. CES 갔다 CS. 올 때 하와이안으로 갔다 왔는데 네. 비행기가 좀 작더라고요. 어. 비행기도 작고 수익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하와이안은 1등석이라고 있는데 네. 그게 다른 항공사의 2등석이더라고요. 어. 그 퍼스트 클래스라고 제가 그때 경매를 해서 땄어요. 비딩하는 것도 있나요? 비딩도 그런 해요. 것도? 오. 웹사이트 상에서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걸어놓고 갔는데 출발하기 이틀 전에 그게 됐거든요. 와. 근데 타 보니까 이거는 유나이티드의 비즈니스 클래스 정도? 그러니까 급이 아예 낮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보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거 더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이 의견을 주실 거라고 보고 네. 일단 항공주에 대한 의견은 좋지만 현재 주가가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도 투자 시 고려할 사항으로 분위기는 되게 좋다. 분위기는. 네, 국내 항공 여행은 이미 정상화됐다. 그럼 이제 다음이 뭐가 돼야 되냐? 네, 요 네.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 그림은 좌측은 올해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미국의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부터 미국의 이제 홀리데이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항공 여객 수요가 전년에 비해서 6배가 늘었다. 오. 이런 통계가 나왔었어요. AAA에서 났던 거고요. 그리고 우측은 TSA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 항공 그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우리 검색대 통과하는 인원수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수준을 지금 표시한 건데 노란색이 지금 올해거든요. 그리고 하늘색이 2019년인데 거의 한 70에서 80%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 항공은 이제 미국은 정상화 어느 정도 됐다. 네. 그럼 그 다음에 갈 방향 외국으로 가야죠. 해외. 바다 건너야죠. 네, 거기다가 해외. 우리는 사실은 일반 투자자분들 잘 모르죠. 출장이 그렇게 많은가 미국에.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출장.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말씀하셔서 네. 저는 사실 뭐 비즈니스 트립 국내는 가본 적이 없어서 그죠. 비즈니스 출입이라고 해 출장 서울 부산 하루에 뭐 차 타고 한 8시간 정도 네. 왕복하면 하루에 당일로 끝나는데 네. 미국은 예를 들면 LA에서 뭐 시애틀은 바로 위지만 저기 동부에 워싱턴을 간다든지 네. 뉴욕을 간다든지 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2, 3일 정도 일정을 갖고 여행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출장 여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코앞인데 뭐 하지만 미국은 최소한 2박 3일
4박 5일 일주일까지도 비즈니스 트립을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내에서의 비즈니스 그렇죠. 트립의 활성화를 그렇죠. 기대하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는 많이 웬만하면 안 움직이고 지금 안 지금 움직이고 화상 있고요. 미팅하고 네, 이렇게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수요가 지금 상당히 크다. 그리고 어. 그게 바로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죠. 택시 타면 멀리 가면 할증이 붙잖아요. 네. 그럼 이게 주로 택시 기사분들의 수익화 바로 될 건데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멀리 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단거리는 사실 돈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멀리 가야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 해외 여행 네. 또 일부는 비즈니스 출입은 또 뭐 이건 또 국내 사례일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비슷할 거예요. 법인카드로 대부분 결제하고 가기 때문에 그럼 좋은 거. 그러니까 비싼 거. 자기가 뭐 이게 저렴하게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최저가 안 찾죠? 네, 주로 예. 가는 그 에이전트에 요청해서 네, 네. 나 이거 여행 끊어주세요. 어. 거기에 피가 붙을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훨씬 좋을 거란 말이에요. 항공사 그러네.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보면 비즈니스 출입이 그만큼 중요하다. 버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확 와닿습니다. 뭐 여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여의도의 상당 부분이 뭐 그렇다는 거. 그렇죠. 예, 식사하시고. 네, 네, 네. 어쨌거나 개인들이 보통 돈을 쓰기에 약간은 조금 그렇지만 기업에 돈 쓰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CEO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향후에 항공주의 수익성은 비즈니스 트래블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에 따라 달렸다. 근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기업에서 이게 코로나 때 비즈니스 트립 굳이 안 가고 화상 채팅했더니 화상으로 회의했더니 뭐 괜찮더라 이러면 줄일 수 있잖아요. 관련. 그렇죠. 근데 비용을. 과거 팬데믹 전만큼은 안 올라오겠지만 최소한 50%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면 사람은 아무래도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 활동을 해야 네. 뭔가 명확한 다르죠. 어떤 그렇죠, 그 그렇죠. 협상이라든지 그렇죠. 여행의 출장의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냥 화면만 보고 하다 보면 네. 요번에 요즘에 많이 해보시겠지만 자꾸 딴 데로 가요. 얘기를 맞아요. 하다 보면. 그러네요.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을 못 내는 경우가 맞아요. 발생을 하고 사람이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가장 그렇죠. 명확하니까 그렇죠. 런 부분 반영이 될 거고 실제로 IT 기업들 최근에 그 팬데믹 이후에 사무실로 복귀 일정을 내년 1월로 많이 미루긴 했지만 지금 최근에 다시 당기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뭐 그리고 복귀시키는 인원도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네. 이유는 얼굴 보고 일하는 게 위에서 볼 때는 상사들이 볼 때나 CEO 입장에서는 앞에서 일을 시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성과도 그리고 볼 수 있고. 리츠 기업들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다시 이제 오피스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항공주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트립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항공주는 사실 최근에 흐름만 보면은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건 네. 좀 맞아요. 부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출입이나 출장과 국외 네. 여행에 덧붙여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바로 유가죠. 네. 이제 실적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늘 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사실 과거에도 항공주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고요. 이번에 실적이 좋았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르고 빠졌냐? 네. 까보면 그 유가?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고요. 가이던스에 안 좋았던 경우 그 내용은 대부분 뭐냐? 그 인력에 대한 문제. 인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유가. 유가에 대한 상승 우려가 실적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발표하면서 살짝 올랐다가 컨퍼런스 콜을 하잖아요. 우리 이렇고 저렇고 이럴 것 같아라고 하면서 주가가 다시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향후에 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유가는 올 겨울에 난방 수요나 여러 가지 또 겨울 춥다고 하는데 네. 지나봐야 알겠지만 난방 수요에 따른 유가 상승분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죠. 유가가 너무 오르니까 그렇죠. 물가도 잡아야 되고 인플레도 잡아야 되는데 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산유국은 늘릴 생각이 없어요. 현재 요만큼씩 지금 계속 늘려가기로 그 목표 잡았으니까 그대로만 할 거야라고 하고 있어서 유가는 당분간 계속 강세를 보일 거고 유가가 100달러까지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항공주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실적까지 네.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보여지는 상황이죠. 여기에는 그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심리적인 부분은 없을까? 심리? 예전에 탔더니 막 좁은 공간이고 막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는 감염에 그런 대한 데 그- 가기 좀 좀- 그렇잖아요. 일부도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걸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메모리얼 데이나 아니면 이번에 미국의 그 휴일마다 뭐 미국의 자동차 협회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는 게 네. 너 이번에는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서 여행 갈 거니? 네. 라고 캠핑카가 묻는데 많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승용차. 그렇죠. 자기 그럴 것 같아요. 자동차. 그렇죠. 네, 캠핑카 항공기보다는 네. 항공기 좀 그래 네, 그렇죠. 하니까 일단 우리 자차로 그냥 이동할게. 네. 대부분의 그런 수요도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되어 네,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근데 그건 점점 희석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예. 그리고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휴가, 이 미국 연휴 보통 주말 끼고 한 3, 4일 정도, 5일 정도 되는데 멀리들도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차보다는 항공여행 수요로 계속 다시는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항공주는 사실 뭐 우리가 실적만 봤을 때는 기대할 부분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를 많이 던질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꼽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좀 묶어놓은 ETF 하나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항공주를 편입하고 있는 ETF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4개 정도를 뽑아왔습니다. 가장 이제 항공주 하면 대표적인 ETF가 JETS, Z. 그 Z 해서 여객 항공 운송주만 모아놓은 ETF입니다. 네, 글로벌 항공주 50개를 모아놨고요. 네. 항공주에 100% 투자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걸 보면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2021년 누적 수익률이 2.4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안 오른 거예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항공주들이 연간으로 한 4-50%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작년에 다 오른 거죠. 작년에 국내 수요에 대한 회복 기대로 다 오른 거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ETF 중에 항공주를 포함하고 있는 게 IYT, XTN이 있습니다. 이 두 개 ETF는 운송 산업에 투자하는 ETF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항공 말고요. 물류, 철도, 트러킹 이런 회사 해상 운송까지 포함해서 운송 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항공 운송주 비율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보이시죠 지금 그러네요. 항공주 100%가 주가가 2% 올랐고요. 항공 운송주가 41% 차지하는 IYT는 20% 올랐고 항공 운송주가 36% 차지하고 있는 XTN은 27% 올랐고 그리고 항공주가 딸랑 3%. 인 PEJ는 무려 29%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팬데믹 우려가 완화되고 사람들의 대외 바깥 활동이 늘어나면서 여행 레저 항공 중에는 여행 또는 레저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보시면 좋겠다. 항공보다는 에어비앤비 아마 많이들 이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호텔, 그리고 숙박 그리고 온라인 에이전시, 온라인 여행 에이전시, OTA 정도를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네. 어쨌거나 항공 업계를 가져왔으니까 네. 관점이 조금 뭐 생각하시는 게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는 그런 관점이십니까? 아니면 조심하자? 뭐. 내년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좀 살펴보지 안 보시는 게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네. 위드 코로나에서 여행 관련된 다양한 섹터 중에서 항공주도 있기는 하지만 매력도는 이제 엔터 쪽이 조금 네, 더 좀더 매력도가 있고. 있다라는 걸로 포커싱을 네.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송주에서도 항공보다는 네, 네. 물류, 철도 그쵸. 물류 철도. 특히 지난주에 철도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많았는데 네. 대부분 실적 좋았고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지난주에 제이비언트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 육상 물류 업체도 예. 주가 좋았던 게 실적도 괜찮았고 가이던스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항공보다는 네. 육상 물류, 해상 물류 쪽 보시고 여객보다는 여객 항공 운송 이쪽으로 좀 살펴보시고요. 네. 그리고 항공보다는 레저 내죠. 여행 쪽으로 살펴보시면 좋겠다. 예.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공주에 대한 관점, 그를 넘어서 또 위드 코로나 쪽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도 힌트 얻어봤습니다. 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